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이 늘어나고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은 커지고 국가 간 긴장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매일 기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백 대의 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를 매일 촬영하는 회사. 바로 플래닛랩스입니다. 이 회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지구 전체를 매일 스캔한다는 것이죠. 처음엔 단순한 위성사진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농업, 보험, 국방, 탄소 감축 같은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위성사진을 찍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불리고 있을까? 1990년대 인터넷도 처음엔 단순한 통신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었죠. 플래닛랩스의 데이터 역시 지금은 사진으로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금융, 보험, 정부 정책, 기후 대응까지 모든 산업이 활용하는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플래닛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AI 학습과 정책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쓰이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단순한 위성회사일까 아니면 미래 데이터 인프라 기업일까? 지금부터 플래닛랩스의 비즈니스 모델, 실적 성장,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리스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사업 모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매일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서비스로 판매한다. 이 회사는 수백 기의 소형 위성 군집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위성이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찍고 그 사진이 모여 전 지구 1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매일 업데이트한다는 게 핵심 차별점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위성 사진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독형 사스 모델로 판매되며 고객들은 웹 플랫폼이나 API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구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활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농업 기업은 작물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는 산불, 홍수 피해를 검증하며, 정부와 국방은 국경 감시와 재난 대응에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 모니터링까지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테나저 위성은 메탄과 CO2를 직접 감지해 규제 기관과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검증할 때 활용됩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다른 위성 기업이 특정 순간의 해상도를 강조한다면 플래닛은 시간의 흐름과 연속성을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매일 촬영된 자료가 쌓일수록 과거와 비교하고 변화를 추적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학습하기에도 최적의 데이터셋이 됩니다. 결국 플래닛랩스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모든 변화를 보이게 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단순히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회사가 아니라 변화를 데이터로 정의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플래닛랩스의 출발점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는 모두 나사 출신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띄워 기존 위성 산업의 비용 구조를 완전히 깨자. 당시 위성 한 기를 쏘는데 수억 달러가 들었지만 플래닛은 큐브셋이라는 소형 위성을 활용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만들고 교체하는 위성을 꿈꾼 겁니다. 이 접근법 덕분에 위성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지금의 수백 기 위성 네트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플래닛은 스펙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끈 점은 PBC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정체성을 법적으로 박아둔 선택이었습니다. 규제, 정부 프로젝트, ESG 자본과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수 전략입니다. 플래닛은 단순히 위성만 늘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플랫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네덜란드의 반더셋, 슬로베니아의 시너자이즈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찍는 눈뿐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두뇌를 같이 확보한 겁니다. 이 덕분에 지금의 플래닛은 촬영부터 데이터 제공까지 한 회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리하면 플래닛의 영역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큐브셋 혁신으로 비용 구조를 바꾼 점. 둘째, PBC 정체성으로 정부, 규제 친화적인 기업이 된 점. 셋째, 인수 전략으로 단순 위성회사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이 된 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며 플래닛은 단순한 우주 스타트업에서 지속 가능성과 데이터 인프라를 동시에 강조하는 독특한 기업으로 자리잡게 된 겁니다. 플래닛랩스의 강점은 단순한 매출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수익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이번 분기 플래닛랩스의 매출은 약 7,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참고로 전통 위성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플래닛의 20% 성장률은 분명 차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계약 잔고와 IPO입니다.
현재 계약 잔고는 약 7억 달러, RPO는 6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매출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행만 남은 확정적 매출입니다. 어닝콜에서 경영진이 강조했듯 이 RPO는 전년 대비 수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결국 플래닛은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보증 수표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한 수익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총이익률은 61%까지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조가 점점 더 레버리지를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 에비타도 이번 분기 640만 달러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EC 공시에 따르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누적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지만 현금 흐름 자체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갭상으로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많은 성장주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플래닛랩스의 성장 지표에는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 매출 성장,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 둘째, 계약 가시성, RPO 백로그를 통한 안정적 미래 매출. 셋째, 수익성 개선, 총이익률 상승과 현금 흐름 흑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플래닛은 단순한 적자 소형주가 아니라 성장하면서도 버틸 힘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적만큼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성장주는 결국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플래닛랩스는 현재 현금과 단기 투자 약 2억 7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 4억 6천만 달러를 더하면 총 유동성은 7억 달러 이상입니다. 해당 수치는 SEC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로 이 정도면 단기 생존 우려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 추가 자본 조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만큼 1에서 2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성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신규 위성군 확대에는 여전히 자본이 필요합니다. 즉 3에서 5년 단위로 본다면 캐펙스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달 없이 버틴다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조달하느냐입니다. 실적이 탄탄하고 계약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조달을 진행한다면 시장은 이를 확장 자금으로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주가는 곧바로 희석 리스크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가가 크게 오른 시기에 언제든지 회사가 증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 플래닛은 버틸 힘은 확보했지만 장기 성장을 위해선 결국 추가 조달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형태로 조달에 나서느냐를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삼아야 할 겁니다. 특히 최근 9월에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단기 유동성은 충분히 보강됐지만 기업 가치 산정에는 변동성이 생겼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플래닛랩스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던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구간을 회복했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테마성 수급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분기 자유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RPO와 백로그가 과거 대비 몇 배 이상 커졌습니다. 결국 버틸 힘이 생겼다는 신호가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기준으로 EV/세일즈는 대략 10배에서 14배 범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통 위성 기업들은 보통 2~3배에 머뭅니다.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스 기업들은 평균 5배에서 9배, 상위권 고성장 사스는 15배에서 20배 이상까지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플래닛은 어디쯤일까요? 위성 업계보다는 훨씬 높은 멀티플, 하지만 톱티어 사스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계약 가시성과 현금 흐름 전환 같은 차별적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가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캐펙스 부담. 위성 교체와 신규 발사에는 여전히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둘째, 캡 적자. 회계상 손실 구조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에 따른 희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밸류 부담. 단기간 급등으로 멀티플이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플래닛의 주가는 계약 가시성과 현금 흐름 전환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캐펙스 적자 밸류 부담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저울 위에서 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계약 발표나 새로운 성장 촉매가 있어야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기대치가 흔들린다면 프리미엄이 빠르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막사는 초고해상도 위성으로 군사 정보 분야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블랙스카이는 실시간성의 강점이 있어 국방 정보기관의 신속 의사 결정에 쓰입니다. 카펠라 스페이스나 아이스아이는 사르 위성을 운영해 구름과 밤을 뚫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경쟁사는 자신들만의 한방이 있습니다. 해상도, 속도, 레이더 기술. 그런데 플래닛랩스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정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흐름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백 기의 소형 위성이 매일 지구 전체를 촬영해 데이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구조.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플래닛의 차별화 지점입니다. 다른 기업이 가장 선명한 한 장을 보여준다면 플래닛은 매일 쌓이는 역사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 기후, 보험, ESG 산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자료로 자리 잡아갑니다. 정리하자면 경쟁사들은 특정 분야 강점을 가지고 있고 플래닛은 범용성과 연속성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매일 스캔하는 모델은 사실상 플래닛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아직 회계 원칙 기준 적자 기업입니다. 순손실이 매분기 수천만 달러씩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에비타와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계약 잔고와 IPO는 전년 대비 몇 배 확대됐고 총이익률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소형 성장주들이 아직 보여주지 못한 신호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플래닛은 단순히 위성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국방, 농업, 보험, 재난 대응까지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PBC 정체성과 대형 파트너십은 규제와 정부 프로젝트의 강한 친화력을 보여줍니다.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는 구간은 아닙니다. EV 세일즈가 10에서 14배로 위성업 평균보다 높고 톱티어 사스보다는 낮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려면 계약 확대와 현금 흐름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플래닛은 아직 적자지만 버틸 힘이 있는 성장주입니다. 계약 가시성과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성 소형주와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캐펙스 부담, 희석 리스크는 늘 주시해야 합니다. 플래닛랩스는 버틸 힘을 가진 성장주라는 점에서 단순 테마성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데이터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IPO 추이와 자유현금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꺾이지 않는 한 플래닛의 버틸 힘은 계속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업 소개 영상이 플래닛랩스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